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1일차는 기획조정실,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군 기획조정실장 정병두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병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호 기획 담당입니다. 김순희 예산 담당입니다. 조경란 창의 개발 담당입니다. 조혜경 규제평가 담당입니다. 김종구 군정 홍보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위 되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7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4쪽 지역발전 주도기획 조정 및 군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현안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 정책 반영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제적으로 챙겨 나가겠으며 제안심사, 개정된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을 통하여 주민 참여와 정책 개발 및 시행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과 시책 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 사전 설명회와 정례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10개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협의회 회장과 사무국을 운영하는 우리 군으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정부 건의, 호우 피해 재난지역 지원 등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연대, 정부에 공동 대응하여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지급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양구사랑 상품권 1차 지원에 이어 2차분을 11월 16일부터 읍면을 통해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최우선 수단으로 1차에는 43억 5,900만 원을, 2차에는 11월 26일 현재 34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우리군 특성과 관련된 10개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이전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 향후 홍보 팜프렛 및 영상 제작 배포는 물론 향후 양구군 대표 축제 초청 등 양구 친화적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이전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남북교류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올해 추진하려던 남북한 백도 합도 통일백자 교류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재추진하겠으며 남북 정세를 고려한 독자적이면서 선제적인 양구군에 특화된 감자, 사과 등 농업 분야와 문화 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보다 진전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부 혁신 선도과제 발굴입니다. 혁신을 통한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한 체감력 혁신을 도모하면서 혁신 관련 정부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업 가능 시책을 발굴하는 등 9개 분야 혁신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 확대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과 지역 혁신이 지속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구군정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발전 지원과 국비 등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가동하여 코로나19 관련 대책, 포스트 코로나19 정책 방향, 양구군 첨단산업 육성 발굴 등 지역 현안을 적기에 자문하여 군정 방향 정립에 큰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군정 시책과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자문단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 교류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장기화의 여파로 모든 우호 교류 도시와 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나 우리군 월관 소식지인 국토 정중앙 메아리지를 우호 교류 도시에 발송하는 한편 청소년 온라인 컨퍼런스 진행 등 비대면 교류를 통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추이 상황에 따라 향후에는 우호 교류 이양서 체결 도시와 우호 교류 협정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방문 교류를 비롯한 활발한 대면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파독 근로자 공동쉼터를 조성하여 우리 군 인구 회복과 인구 소멸 및 세태도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장기 숙박에 걸맞는 시설 개선 보완을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시설관리 옹단과 위탁계약,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적 국비 확보 추진입니다. 올해 국토비 확보 보고의 3회 개최를 비롯하여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61개 사업에 19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이행은 물론 논리개발 등 세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추진입니다. 장단기적 투자 전략을 마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확행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조기 발주를 통한 신속 집행과 안정적인 교부세 확충으로 균형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도 출범하는 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신속 집행으로 2월 불용을 최소화하여 지역경기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4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위원회를 구성 총 3차례, 3차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군민제한사업 17건 중
한 건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창의적인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1년도 행안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13개 사업 191억 6,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평화교 개설공사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는 232억 5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122억 원이 증가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 시군 포괄보조사업 우수기관으로 2019년 3개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톡톡 튀는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범적으로 각종 신규 시책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톡톡 아이디어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군정 톡톡 지식 마일리지 적립제를 운영한 결과 아이디어 창고 현장 견문 제한제도 순으로 직원 참여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와 지역발전 시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민통선 독방마을 인문학적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본사업은 3전차 사업으로 올해에는 민통선 독방마을 인문학적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민통선 해안문지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구삭 연구 용역, 양구 뒤에무지 다큐 및 홍보 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세부적인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통주 우리술 산업문화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화 방안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보고드린 1,200억 원은 사업비 과다 및 예타사전 이행 등으로 국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농림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사업비를 250억 원 정도로 조정하여 짜임새 있으면서 현실적인 부지와 계획을 수립한 후 점차 추가 사업을 확대 발굴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만대리 농가 레스토랑 조성 사업은 지난 10월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물품 비치, 진입로포자, 만대리 농가 레스토랑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만대리 마을과 위탁협약 추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월 1위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 조성 사업은 올해 적용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창 1위 할매 보따리 마을과 원당리 신바람 나는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당리 신바람 나는 다락골 옥시기 마을은 2021년도 2단계 사업 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수근수근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리 164-17번지 1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21년도부터 2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학습 공간이 매우 취약한 바 스터디 카페 등 학습 공간 확충에 주력하면서 향후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방건축 심의의 심의, 제안설계 공모 등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군발전 주민생활 불편규제 중점 발굴 개선입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핵심 정책을 연계한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발전 저해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부처의 개선 권유와 정비를 추진한 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자치법규 사전 심사, 찾아가는 규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기업애로 생활불편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 강화를 통해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위해 세분화된 기준화를 마련하였으며 자체 평가와 합동 평가 연계 추진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부 합동 평가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성과지향의 전략적 조직 운영을 위한 지표 발굴 컨설팅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이 8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 직원 교육과 상반기 지표 실적 입력, 상반기 사전지표 평가 및 부서 환경평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실적 입력과 최종평가를 통하여 주요 업무 성과 고양부서 포상은 물론 일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경쟁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적극 행정 문화 조성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 문화 확산을 위해 자정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적극 행정 문화 확산 조성이 그 주목적으로 2020년에는 적극 행정 추진 계획 수립, 적극 행정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적극 행정 추진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우수 사례 제출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군민 중심의 적극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와 애로사항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군정 홍보의 다양화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군정 홍보 추진 홍보입니다. 1일 4건 이상, 4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행사와 농특산품 광고 등 군정 홍보 매체 확대와 취재 지원, 알림 서비스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군정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간행물 발행입니다. 양국 군민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는 홍보 간행물인 국토 정중앙 메어리지와 군부동 발행을 통하여 주민 생활 밀접 분야를 비롯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유튜브 양구로부터를 활용한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침체되어 있던 유튜브를 서포트단을 구성, 활용한 영상 제작과 함께 자체 제작을 통하여 89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1,105명의 상시 구독자와 총 조회수가 9만 4천여 회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양국은 홍보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개 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화입니다. 관내 대형 전광판 및 문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관광지, 농특산물, 행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쪽 국토 정중앙 메아리지 운영입니다. 다양한 감성 콘텐츠 접목으로 양구의 역사와 문학, 생활과 건강, 군정 방향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소식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체국을 통한 우편 발송을 추진하여 이반장 불편과 주민이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 등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홍보 간판 등 홍보시설물을 보수 교체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면 양구터널이 파손된 홍보 간판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사면 정리가 끝나는 대로 연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기조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매번 빠짐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내용이요.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보고서에 또 나와 있죠. 근데 본의원은 이제 안 믿으렵니다. 양구군의 11월 간담회가 16일 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27일 아침 지방신문에 방산면 22개 사업에 229억 원의 사업을 투자하겠다. 그 사업을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간담회가 있은 지 11일 뒤입니다. 그 11일 사이에 이 사업이 결정된 건 아니겠죠? 네,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발표하신 사업의 내용들이 의회의 그 역할과 도움 없이 가능한가요? 뭐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전 간담회 때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랄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이제 발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혹시 보리온만 빼고 다른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양국은 축제 취소된 건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위원들은. 본 의원이 전업위원이라 그 의회 출근 그 나와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접하는 시간이 그래도 그나마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내용을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를 존중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도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조실에서 양국은 행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현재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장님과 그 기조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국은 위원회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국은에는 법령 또는 조례, 지침에 근거해서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구성된 9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되죠. 그 당연직은 그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위촉이 되고요. 위촉직은 국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그리고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이 됩니다. 양국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 기능과 관계 있는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정원, 자격, 선발 기준, 선정 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군부에 공고하게 되어 있죠. 그 실정은 어떻습니까? 최근 소관부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공개 모집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에 5건, 2009년도에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5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상을 위촉되지 않게끔 돼 있고요. 또 3번 연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지만은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10년 전에 그 의원님이 아직도 그 의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고 또 역시 한 7번 세다가 말았습니다. 그 의원 그 이름을 그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원칙에 반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위원회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공개 모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그 연착풀이 뭐 좀 다소 부족한 그런 개념은 있지만 어쨌든 공개 모집으로 좀 전환을 강력히 정책을 좀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세밀하게 판단해서 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그런 위원회에서 군정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없더라도 한 3회 이상 그 위촉이 되면 아마 경력을 인정받아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다양한 부류의 주민들이 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다양한 시각으로 또 의사결정에 보다 합리성이 있고 또 공정성이 높아지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지적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각종 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에서 한참 벗어난 주제안을 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는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동떨어진 그리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의 결과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으니 위원회별 제 기능 발휘하는데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62회 임시회 때 7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양국은 예산 편성의 문제,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고요. 예산 청계주의, 균형 재정 실현을 위한 사업의 규모,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수요 조사 등을 분석,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건정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은 2018년도, 2019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수치를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지방 예산 편성에는 큰 차이가 있죠. 정부는 양출재입이라고 해서 세출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세입을 맞추는 형태, 세입이 부족하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지방은 먼저 그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을 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또 남은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또 초과 세입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세계 잉여금의 차이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같은 경우 2019년도 일반회계 96억 원, 490억.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포함해가지고 576억 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됐죠. 그 재정안전화기금 250억 원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지출이 되죠. 전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576억 원에 250억 원을 더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 네, 맞습니다. 개념상 알고 있습니다. 그럼 826억 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네. 이 금액은 그 지난해 예산에 우리 전체 예산이 5,146억 원인데요. 네. 16%가 넘는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 이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요인과 대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세계 잉여는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제 지방교부세가 이제 17, 18년도 조금 약간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이제 교부가 된 그런 사항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140억 원이잖아요. 초과 예, 예상치 그렇습니다. 못했던 그 예, 초과 예. 세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순세계 잉여는 잉년도에 저희가 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던 그 496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회 추경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한 20여억 원 외에는 전액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세계 잉여라는 그 재원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당초 이제 정부나 도에서는 한 10% 정도 범위의 그런 순세계 잉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조금 과도하게 남은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런 그 순세계 잉여가 재원이 이렇게 많이 포화 상태로 남지 않도록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임금을 이듬해 재원으로 쓴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그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것도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그 재정 운영 기본 원칙 반드시 지키셔가지고요.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와의 유대관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원도 내 지방 언론사와의 협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방송, 신문사와는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국은 이 유대관계를 광고 후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 양국은 조직 개표 이전에 군정 홍보계는 자체 행정과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 홍보위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에는 2억 4천만 원에서 2019년도에 25% 증가된 3억 1천만 원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까지 집행액을 보면요. 지난해 2019년도 집행액 예산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그 내년 그 제출한 그 예산을 보니까 또 홍보 예산이 한 5천만 원도 또 증액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홍보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의 홍보비가 또 많이 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부서에. 물론 관례적으로 해왔던 축제나 행사, 그리고 축하 또 기념비적인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국은이 언제부터 그 양국은 시설물 개관 개장에 쓴 그 군비로 홍보비를 썼나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것은 언론사와 시공사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내용의 광고가 그 부서에서도 같이 나왔어요. 이런 그 예산, 양국이 그렇게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저희가 뭐 기조실 소관은 뭐 저희가 예산 편성된 건 저희가 하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또 부서장 책임하에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2020년도 기조실 세출 예산 중에 그 양국 이미지 제고 2021-01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액을 보면은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요. 이곳저곳에서 다 동원한 것 같아요. 그 전용한 세부 내용은 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8월 달이었습니다. 양국은 국민공감 경영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2018년도와 19년도, 20년도 3회 연속 수상이죠. 네.
그리고 10월 달에는 자치발전 혁신 분야 경영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의 주간은 그 메이저 신문인 D신문사죠. 네. 양국은에서는 이 D신문사에 지속적인 광고를 해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역시 벌써 1,430만 원이라는 광고비가 집행이 됐죠. 경실련에서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 및 민간단체가 주관한 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세금을 지출하는 형태를 전수조사했는데 발표에 의하면 D신문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D신문사에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건수로는 양극은이 전국 7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D신문사 주간 각종 수사의 결과가 광고비를 줬기 때문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높이 인정받아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많은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 할 건가요? 어떤 그 대외 언론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전반적으로 체킹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내용을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국은 재정 자립도가 8.1%로 강원도 내 18위입니다. 꼴찌죠. 그리고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210번째입니다. 과거처럼 광고나 후원 협조가 안 된다고 언론사에서 흔히 말하는 그 비판적인 보도로 그 안갚아하는 그런 언론사는 없습니다. 이제 언론사를 대상으로 앞으로 끌고 가지도 말고 끌려가지도 말고 같이 협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행감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신 기조실 여러분들과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전반기에는 그나마 우리 그 국방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 와중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뭐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동안 없던 코로나 이제 감염자가 발생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장님도 아시고 우리 기조실 직원분들도 계시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우리 그 양구만 뿐만이 아니라 접경 지역이나 평화 지역 이쪽에 관련된 지자체들의 어떤 그 구도가 좀 이제 바뀌어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뭐 행감이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이제 물론 나름대로 사업은 뭐 기존 하던 우리 예산안 보면은 기존 사업에 계속 있고 뭐 신규 사업도 일본 있지만 이제 국방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코로나19로 뭐 환경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의 축소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남북 관계가 일부 호전되면서
일부 경직 상태로 가면서의 어떤 그 우리가 계획했던데 약간 좀 방향이 좀 틀어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국방개혁 2.0 여기에 이제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다가 가세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코로나라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또 국민이 바라보는 군정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도 많이 인식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강원연구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 것인지 군정의 방향의 틀을 어떤 방식으로 좀 고민해서 짤 것인지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창업과 관련되어진 부분 앞으로 양구가 10년 20년 이후에 어떻게 먹거리 산업이 어떤 산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산업 육성이나 그런 모템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아이디어를 발굴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그 10년, 20년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우리가 100년지계를 보고 어떤 그 우리 군의 어떤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일시적인 어떤 그 방향을 잡고 가기에는 너무 그 광고성이 어떤 그 이제 효과가 빨리 신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에는 좀 더 미흡하지 않나 지금의 그 군정 시책이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그 군정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신 내용이 역력히 나타나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나 국방개혁과 관련돼서 그동안 몇십 년간 한 60년간 양구군의 경제 구도가 군인들 군부대와 관련된 경제 구도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겹치면서 또 다시 이제 뭔가 이 우리 환경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이 환경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이게 스포츠 마케팅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스포츠 마케팅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거기에 어떤 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면은 자칫 잘못해서 다른 방향의 어떤 갈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 계신 분들이 좀 염려하실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몇십 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게 지금 뭐 군수님 계시고 우리 기절 실과장님들 계시지만은 그러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강원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자체마다 지금 여러 가지 살공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양구나 화천이나 인제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지금의 어떤 방향을 가져갈 때는 2만 명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귀농귀촌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금 일전에 뭐 귀농하시는 분들 전원마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뭐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장소에다가 그런 분들을 귀농하시는 분들을 해서는 그게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방향의 설정이 좀 자칫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일전에 이번에 그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을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자신이 공직생활 할 때의 그 방향이 가장 올바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공직생활을 하고 나와서 양구군이나 군청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아 진짜 왜 이렇게 했나 내 자신이 후회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공직생활 하시면서 퇴직하시면은 뭐 바로 이제 일반인으로 이제 전향이 돼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을 하시겠지만 현직에 계실 때의 어떤 그 방향 설정이 양구군의 그 100년지계가 이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책임감을 갖고 뭔가 좀 적극성을 갖고 물론 하시겠지만은
뭔가 현실에 있는 공직자분들의 좀 뭐 생각이나 모든 게 좀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이쪽 지역이 행정구역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춘천권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양구군에 대한 어떤 그 존재감이 이제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에서 그건 결정할 일이지만은 이 정도 지금 뭐 출퇴근 문제도 갖고 지금 이동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지만은 기획실에서 지금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전반적인 일들은 좀 앞으로 좀 앞을 내다볼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행감의 자료는 제가 다 봤습니다. 봤고 몇 가지만 좀 이제 당부 드리면 메모를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뭐 태풍 사격장과 관련해서 국방개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유유지에 대한 어떤 이제 국방부의 이전 문제로 이제 공백 상태에 있는 시설에 대한 활용을 좀 할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 예산계장님하고도 잠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언젠가는 국방부나 재경부에서 국방부의 땅을 양구군에서 그러면 매입 의사에서 매입을 해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이제 일부 저희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뭐 수용을 할 수 없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임대나 뭐 어떤 그런 방향을 가겠지만 저희 군만 또 이게 적경 지역에 있어서 그 예산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뭐 그냥 너희만 주고 저쪽 지역은 안 주고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천을와트 인제하고 적경 지역이 다 똑같은 수준에서 유유지 활용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갔던 간에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들이 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전통주와 관련돼서 지금 일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곤 있는데 실제로 일부 지금 이것을 뭐 지금 전통주를 지금 뭐 처음에 얘기하셨던 분이 밖에서는 뭐 다른 데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얘기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의원님들 아시지만은 그 부분은 전통주에 우리가 지금 도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위에서 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정확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또 염려스러운 거는 저희들 저기 웰빙 먹거리 타운에 대한 어떤 그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먹거리 타운에 대한 우리 기본에 있던 그 방향이 조금 틀어졌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쪽에 지금 상가가 거의 뭐 들어오면 다 문을 닫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어떤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개업을 하고도 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 어떤 그 업종에 대한 그 변화는 저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그래서 저희가 그 권장 메뉴와 배제 메뉴의 경우에는 저희가 경미한 사안으로 봐서 좀 내용을 정리해서 포괄적으로 좀 입주자 분양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 BSC 운영과 관련돼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력에 많은 그 효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통합 성과 관리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이것을 좀 진행시켜서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일원화돼서 업무 처리하는데 많은 그 우리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우리 상하수부터 여러 가지 지금 기본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밑바닥서부터 이런 시설들은 이런 시스템이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 아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창리 양돈단지와 관련돼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가장 이제 밀접해하는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이제 기획실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일부 이제 냄새 저감 사업 때문에 예. 공모 사업을 했다가 그쪽 양돈단지의 업주와가 어떻든 간에 적극성이 또 없으시고 그것이 지금 뭐 밀폐형으로 됐을 때하고 또 개폐형으로 됐을 때하고의 어떤 그 악취 냄새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그 시설을 하더라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부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지만 제가 양돈단지 사장님을 얼마 전에 가서 잠깐 이제 바깥에서 만나 뵙고 왔어요. 예. 만나 뵙고 와서
가니까 거기에 창리 그 양돈단지 들어간 입구에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저기 이제 그 돼지가 다 나가고 나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때 10년간 이제 각서를 쓴 게 있어요. 거기 가보셨지만 알지만 그 창리 마을에서 간판을 해서 그걸 갖다가 아주 복사를 해서 갖다 걸었어요. 그 입구에다가.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뭐 한 4년 정도 남아서 이제 못할 것이다. 뭐 일부 이제 마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법적인 어떤 효력이 그것이 이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본인은 이제 그 양돈단지 사장님의 입장은 지금의 어떤 그 조건을 해서는 어떻든 간에 운영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악취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미생물에 대한 어떤 그 관련 업체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좀 냄새를 저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돼지 열병과 관련돼서 이게 반출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돈분이 네. 계속 적체가 쌓이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뭔가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뭔가는 그래도 여운을 남기시는 부분이 자기도 뭐 평생 이걸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뭔가 조건이 주어지면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일전에 부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 다른 용도로 우리가 양돈단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일부는 군에서 갖고 있는데 그거야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국민들이 가장 지금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다면은 일부 방향은 좀 열려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관련 부서하고 좀 우리가 국민들 전체가 지금 뭐 저녁 때만 되면 그 돈문 냄새가 있지만 일부 그 마을에 있는 우사들도 관리 감독이 잘못돼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상용 터널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 우측에 있는 그 거기 우사에서 그 냄새 나는 것도 보시면 그것이 창리 양돈단지의 냄새만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우사에 있는 지금 관리도 이렇게 관리해서는 국민들의 그 어떤 그 악취 냄새를 저감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또 창리 양돈단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좀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 그 예산을 보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하셔서 국방개혁과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된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양구 지역 경기에 지금 침체된 점포임대를 써붙인 우리 터미널 주변의 상가들을 보면서 좀 통탄할 일입니다. 좀 기획실에서는 우리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갖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효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상령 터널에서 내려가면서 남면 네. 그 사거리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공지사항이라 이런 거를 지나다니면서 저도 몰랐던 공지사항을 많이 거기서도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양구읍에 지금 이런 공지사항이 있구나를 느끼는데 거기가 출퇴근 그 시간에 다니는 차량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외부 차량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시간을 전등 끄는 그 광고 전등 끄는 시간을 네. 좀 더 연장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6시 좀 넘으면 그게 꺼져요. 최하 여기 지금 보니까 8시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전광판 켜놓는 시간이, 네. 예, 끄는 시간이. 근데 전혀 그게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공지사항 사실 잘 듣지 못합니다. 핸드폰으로 문자 오는 거나 보고 그러지. 그 전광판을 보면서 많은 거를 보고 양구에 돌아가는 그 시책이나 무슨 행사 있었던 거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느끼고 참 좋은
그 전광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즘 꾸준히 다니면서 항상 지금 그러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일전에 그것 좀 예. 예, 직장인들 공지사항 뭐 이런 거 잘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양구 행정이나 뭐든 공지나 이런 거 좀 보고 빨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좀 연장 예, 다시 한번 검토 좀 그거 꼭 일몰 해주시고요. 시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면의 간담회 결과 같은 거, 예, 간담회가 그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사무실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의회 사무실에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문자로 다 이런 공지사항 같은 거 다 보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 사고나 뭐 화재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 연락 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 양구 행정에 이렇게 돌아가는 무슨 간담회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 의회 사무과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네, 이렇게 좀 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행정이 가면 안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워낙 뭐 지역 위기 문제에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제가 좀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차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소상하게 사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획조정실에서 물론 바쁘시니까 그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의회 사무과에 그냥 통지만 해주셔도 거기서 연락이 다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네,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좀 빨리빨리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남한테 얘기 듣고 꼭 신문이나 이런 걸로 봐서 알지 않고 좀 미리 좀 그래도 알고 있어서 주위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체면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드시 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행사나 행정을 기획하시는 고생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특성화 주민 역량 할매 보따리 마을 조성 사업하고 신바람 나는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 사업 이게 예산이 얼마죠? 2,500에서 5,000입니다. 5천이죠. 그럼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은 5,108만 원이 지출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예. 각각 5천만 원, 죄송합니다. 예,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비 4천에 군비가 1,108만 원이 돼 있어요. 합계가. 네.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역량 강화 수혜 용역에 360만 원, 그다음에 워크숍이 360만 원, 마을 특성화 사업 맞추면 컨설팅 수행 용역이 388만 원이에요. 그러면 1,108만 원이 돼요. 그럼 어디서 감사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행감 요구 자료 예, 4쪽. 예, 사쪽에 예. 합산해 보세요. 네. 1,108만 원이 나오지. 그러면 5,108만 원이에요. 저희는 그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수행 용역이 1,800이고요. 예. 주민 워크숍 수행 용역이 1,260만 원. 그다음에 마을 특성화 사업 맞춤형 컨설팅 수행 용역이 1,9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 금액을 보면은 예. 세 개가 1,108만 원이 돼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네, 아닌 것 행감 같습니다. 자료. 국비는 4천만 원이 맞아요. 근데 군비가 안 맞아요. 이쪽에서 합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두 개 마을이 똑같아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제출을 하세요?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주민 워크숍 수행 용역에서 군비 금액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 개 마을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숙지도 안 하시고 그냥 자료 제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왜 뭐 의원님들이 감사 자료 요구할 때는 그냥 임의대로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 학습 이거는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전체는 아니고요. 어쨌든 마을 발전 계획과 관련된 이제 조합원을 구성하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마을 전체 분들은 아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만 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마을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마을 사업인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이런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량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현장 학습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예. 마을에서도 옥수수를 실질적으로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이 배제돼 있어요. 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한번 어떻게 실장님 보셨지만 마을이 이원화가 돼 있으면은 이게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생겨요.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네. 2차에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예, 행안부에서 저희 현장 평가를 하고 내용이 정립이 됐는데 예.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네, 이거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마을에서 어쨌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 육성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사실은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마을을 존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습니다. 예, 이 다만- 마을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네. 개인의 사업이 돼버리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 그런 잘 부분을 살펴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료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창리 양돈잔지 그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이 네.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죠? 저희는 이제 스마트 솔루션 사업으로는 뭐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은 주민 의견 이제 설문을 거쳐서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1순위가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쨌든 청정 양구에 상당히 그 훼손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갔고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우리 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연구소, 대학 이렇게 같이 해서 연합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거를 이제 스마트적으로 좀 꾸몄고 그렇게 해서 저희 시스템 가동은 핵심적인 거는 이제 액비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돈사가 많지만 일부 돈사를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는 그 위쪽 부분을 좀 현실화해서 그 부분만 좀 전체 두수를 좀 줄여가는 가운데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아까 이상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장주와 어떤 이견도 물론 있었고요. 지금 현재 돼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어쨌든 뭐 사업을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재의 반출입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랑 현지 LH 센터가 현지를 방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강원도에서 양구가 선정됐던 부분 아닌가요? 양구만?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양구만 선정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스마트 솔루션은 저희 예, 양구만 그렇죠. 되어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사업을 못했다는 거는 지금 국비도 3억, 도비 1억 5천, 뭐 분비 1억 5천이 전체 6억 잡혔었는데 규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했는데 지금 악취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는 게 참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도 사실 군 전체 차원에서 보면 청정 양구를 유지하는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저희가 알고 이 일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이제 국비라든지 전체적인 그 사업을 확보를 공모 사업을 확보했고요. 아무튼 시행하는 과정 중에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반납하고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페널티는 전혀 없고요. 앞으로 이러한 거에 대해서 다시금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큰 뭐 염려는 없을 겁니다. 지금 악취로 해서 불이익은 민원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놓친다는 게 참 좀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네.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적극 추진을 해서 이게 업주 자체도 본인이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잘 추진돼서 국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마을 특성화 사업 그거는 좀 네. 지출 그 증빙 자료랑 좀 해서 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준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 국방력, 입병력,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경적 양구가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 있는데 일부 유튜브에서 저희 양구를 좀 많이 안 좋은 시소로 보는 그 내용들이 많이 댓글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치가 없을까요? 어쨌든 지난번에 단무지값 뭐 이런 것들 임실과 연계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 대응책을 강구를 해서 그에 대한 해명의 글이 올라왔고요. 또 임실과 저희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관 짓지 말고 독립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뭐 자문 변호사한테도 별도로 자문을 얻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양구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양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네, 빨리 그렇습니다. 씻어내는 게 저희 양구로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군정 아이디어하고 정책을 개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하는데 거기서 개발된 정책이 양구군 그 시책에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프로테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뭐 제한 제도를 좀 활성화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5건 정도가 올해 예. 접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톡톡 아이디어 창고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직원들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호응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25건 정도를 이제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세밀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의 참여 부분은 뭐 주민예산, 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제안서들이 뭐 한 17건 정도 들어왔지만 저희가 뭐 시행 중에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반영된 시책도 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군민들이 제안한 건은 한 건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정책 개발을 하시면서 군 시책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게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양구 군정에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그 필리핀 딸락시부터 그 계절글자 못 들어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었고 내년도 대비해서 센터에서 뭐 개인당 36,000원이란 그것도 뭐 일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빈닌 씨, 피는 씨하고 혹시 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그쪽에서도 만약에 필리핀이 안 됐을 경우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는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도랑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빈딩성, 퀴논시하고는 작년에 이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성하고의 도하의 관계는 아직 협약이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내년 초에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기왕에 도하 연계에서 협약이 맺어진 데가 이제 캄보디아 딱게오주라는 데도 있고요. 베트남에 이제 동탁도 있고, 그 외에 협약은 되어 있지만 저희한테 이제 섭외가 들어온 곳이 이제 몽골 쪽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변화도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양적인 문제도 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인 요건을 좀 갖추어서 내년도 사업도 그다음에 협약을 하는데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백신이 나와가지고 쉽게 풀린다는 모르지만 이게 아마 어려울 거예요. 내년도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캄보디아나 베트남 저희만 14일간 저희 격리 기간을 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격리가 두면서 저희가 그 장소가 협소해서 네. 외국인들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소하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를 쓰시는 분들하고 이제 그 저희 센터 쪽에다 말씀하셔가지고 그 자부담료를 좀 14일간 격리 자부담 금액을 좀 기획사에서 좀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아니면 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네. 자가 격리가 돼서 그 저희가 계절 근로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거 좀 센터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실적인 그 지원 금액이 총액이 얼마인지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또 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창의적인 특수상 지역 개발 뭐 적극 추진해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따가지고 오시는데요. 저희 국비가 지역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을 좀 많이 발굴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거 말고 좀 군 부위지를 저희 쓸 수 있는 저 산속 외진 곳에 이런데 뭐 실버탑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뭐 군수님은 3만 1,000명을 뭐 예상하시고 계시는데 언제 2만이 무너지고 15,000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따와서 뭐 건물을 많이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15,000대로 떨어졌을 때 혹시라도 그랬을 경우 저희 군이 감당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좀 선점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좀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 말고 좀 다른 사업, 촬영, 저희가 철도 가고 속초하고 거리도 이제 가까워지면서 물놀이는 속초서, 뭐 캠핑은 양구서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셔가지고 양구와 속초가 이렇게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관광 촬영 센터 좀 이런 거 좀 설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호수 문화권이라든지 뭐 속초와의 연계적인 그런 관광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비전과 연관지어서 저희가 방향을 좀 설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방백서 최고 피해 지역인 방산을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간담회를 하셨다는데 아직도 지금도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200~3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는데 그 간담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방산 위기는 그 신교대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유구현대 이전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급격하게 그 상주 인구, 요즘 말하는 뭐 생활 인구적인 부분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뭐 그에 따른 부분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29.8%라는 그 초고령의 사회에 직면한 방산면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요. 뭐 작년에는 뭐 4명이 출생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6명이 출생한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제 사망자가 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테마를 나누어서 지역 주민 대표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 금액은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짰고요.
실질적으로 단기적 대책에는 실질적으로 그들 주민소득과 연계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짰습니다. 중장기는 그 방산의 어떤 그 공유 자원과 이런 실질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지원 대책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보고서를 제성스럽습니다만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방산에 이 200억 말씀하신 그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200억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단기 대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비예산 부분하고 예산은 다 이제 반영을 시책하고 예, 해서 꼭 그렇게 반영 해주시기 들어가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